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아침만 해도 분위기가 꽤 좋았습니다. 주말에 들려온 소식도 강했고요. 이제는 정말 삼성전자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이 시작되니까 마음 편하게 올라가지는 못했죠. 오르나 싶으면 밀리고 또 불안해지나 싶으면 다시 올라왔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오늘 25만 4,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2% 상승했고요. 장중에는 25만 8,500원까지 올라갔다가 24만 6천원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종가만 보면 무난한 상승이지만 하루를 지켜본 주주들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이 더 어렵습니다. 아예 크게 떨어지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라도 드는데요. 좋은 뉴스가 나오고 반등까지 해주면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장중에 다시 밀리면 괜히 기대했나 싶고요. 특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런 흐름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반도체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HBM 기대가 커지면 이제 출발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이어져도 생각만큼 힘을 쓰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그래서 오늘 2% 상승이 반가우면서도 선뜻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시간이 하루 반등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주주분들이 원하는 건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정말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모습일 겁니다. 자, 그래서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장 초반부터 그대로 치고 올라가기보다 오늘 고점에서 나온 매물을 한 번 더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컴과의 협력이 실제 공급 계약으로 구체화되고 이번 확정 실적에서 HBM과 파운드리의 개선이 드러난다면요. 중기적으로는 하락보다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오늘 시장이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브로드컴과의 협력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2030년까지 2천억 달러 이상 규모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90조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근데 여기서 금액만 보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번 발표는 당장 290조 원의 매출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계약과 매출은 앞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약한 소식도 아닙니다. 브로드컴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자체 AI 가속기를 만들 때 설계를 지원하는 핵심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협력한다는 건 단순히 메모리 한 종류를 공급하는 관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차세대 가속기에 HBM을 공급하고요. 2나노 이하의 파운드리 공정도 제공합니다. 여기에 첨단 패키징까지 연결해 하나의 완성된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손님이 반도체 설계도를 가지고 왔을 때 메모리만 건네주는 게 아닙니다. 그 설계에 맞는 HBM을 만들고 반도체를 생산하고 마지막 포장과 연결 작업까지 맡는 구조예요. 삼성전자가 가진 여러 사업이 한 고객 안에서 동시에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사업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가전까지 하니까 의사결정이 느리다는 평가도 있었죠. 그런데 AI 반도체가 복잡해질수록 이 구조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AI 가속기는 연산칩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할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서로 다른 칩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패키징 기술도 필요합니다.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전력과 발열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 회사에 나눠 맡기면 개발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공정과 설계를 다시 맞춰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도 복잡해집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제공하면 고객사는 이 과정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협력은 엔비디아만 바라보던 시장의 시선을 넓혀줬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모든 AI 연산을 엔비디아 제품에만 맡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서비스에 맞는 가속기를 직접 설계해 비용과 전력 효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브로드컴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공급망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 빅테크 고객과 연결될 기회가 생깁니다. 엔비디아 인증 하나에 모든 기대가 걸려있던 과거보다 고객 기반이 넓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이 부분은 꽤 중요합니다. 그동안 HBM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SK하이닉스와 비교됐잖아요. 경쟁사는 먼저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언제 인증을 받느냐는 말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삼성도 기술력이 있으니 결국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다림이 확신보다 습관에 가까워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계절을 열 때마다 또 밀렸나 확인하는 일도 지쳤을 거고요. 남들이 HBM 수혜를 이야기할 때 삼성전자 주주들은 같은 반도체주를 가지고도 소외된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좋은 회사라는 건 알겠는데 왜 시장에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지 답답했겠죠. 오늘 브로드컴 소식이 반가운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 오래된 답답함에서 벗어날 통로가 하나 더 보였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HBM4를 양산해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정에 머물지 않고 일시 D램과 4나노 베이스 다이를 적용했고요. 업계 표준을 웃도는 처리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 아래에는 전력과 신호를 조절하는 베이스 다이가 들어갑니다. 제품의 속도가 빨라지고 고객 맞춤형 설계가 늘어날수록 이 베이스 다이의 역할이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베이스 다이를 자체 파운드리에서 만들 수 있고요. 메모리 설계와 파운드리 공정을 한 조직 안에서 맞춰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 패키징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게 경쟁사와 다른 부분입니다. 성능 수치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삼성전자의 HBM4는 초당 11.7GB의 처리 속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했고요. 최대 초당 13GB까지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주들이 원하는 건 성능표의 숫자만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도 고객이 충분히 사주지 않으면 실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지 못해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기술 발표는 고객사 인증과 실제 출하,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져야 완성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율을 봐야 합니다. 수율은 생산한 제품 가운데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비율입니다. HBM처럼 여러 층을 쌓는 제품은 공정이 복잡해서 수율을 안정시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주문이 많아도 수율이 낮으면 공급 속도가 느려집니다. 불량으로 버리는 제품이 늘어나니 비용도 커지고요. 매출이 증가해도 이익이 기대만큼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격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결국 수율과 출하량이 보여줄 겁니다. 전력 효율과 발열도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사용합니다. 가속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전력 소모와 냉각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면 고객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의 에너지 효율을 이전 세대보다 개선했고요. 열 저항과 방열 성능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면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4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HBM4E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했고요. 2027년부터는 고객사의 가속기 구조에 맞춘 맞춤형 HBM도 순차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제품은 한번 공급 관계가 만들어지면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고객사의 가속기와 메모리를 함께 설계하기 때문에 다른 공급사로 교체하려면 검증과 설계를 다시 진행해야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고객을 확보하면 단발성 주문보다 오래 이어지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반도체 사업의 이익 구조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 D램 가격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비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이야기만 보면 안 되겠죠? SK하이닉스는 이미 주요 고객사와 깊은 공급 관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이크론도 차세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동안 경쟁사도 다음 단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선택지가 늘어나면 가격 협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빠르게 가져오기 위해 공급 가격을 낮춘다면 물량은 늘어도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 증가율만큼 평균 판매 가격과 영업이익률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CXMT도 새로운 변수입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면서 범용 메모리 생산 확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 업체가 일반 D램을 빠르게 늘리면 시장의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일찍 풀릴 수 있어요. 다만 CXMT가 당장 최첨단 HBM에서 삼성전자를 따라잡는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고단적 층과 열 관리, 수율과 패키징, 고객사 인증까지 넘어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경계할 부분은 HBM보다 범용 D램의 공급 속도입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서버용 D램과 모바일, PC용 메모리에서도 많은 이익을 냅니다. 중국 업체의 공급이 늘면서 범용 제품 가격이 꺾이면 고부가 제품의 성장이 일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시장이 좋다는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서버용 제품과 일반 소비자용 제품의 흐름을
비중을 나눠서 봐야 하고요. HBM과 기업용 SSD가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 내용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2분기 확정 실적과 사업부별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미 잠정 실적에서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공개했습니다. 처음 숫자를 보신 분들은 놀라셨을 겁니다.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은 큰 숫자를 확인한 뒤 곧바로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에서 얼마나 벌었는데? 반도체 사업의 이익이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덕분에 늘어난 건지, HBM4 출하가 실제로 기여하기 시작한 건지, 기업용 SSD와 서버용 D램까지 함께 좋아진 건지를 들어야 합니다. 범용 제품의 가격 상승에만 의존한 실적이라면 가격이 꺾일 때 이익도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부가 제품의 비중이 커진 결과라면 실적의 지속성이 높아져요. 똑같은 영업이익이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파운드리에서는 적자 규모만 보지 마세요. 선단 공정의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장을 돌리기 위한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고객 주문이 부족하면 적자가 오래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브로드컴과의 협력이 실제 파운드리 수주로 이어지는지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제품에 삼성 공정이 적용되는지, 개발과 검증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양산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첨단 패키징도 그냥 보조 사업으로 보면 안 됩니다. AI 반도체는 연산 칩과 메모리를 얼마나 가깝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가 성능을 좌우합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는 방식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삼성전자의 고객 확보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업은 반도체와 다른 역할을 합니다. 갤럭시 신제품이 안정적인 판매를 이어가면 반도체 사업이 흔들릴 때 전체 이익을 받쳐줄 수 있어요. 부품과 완제품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건 변동성을 줄여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과 가전이 버텨준다는 이유로 반도체 문제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시장이 기대하는 건 AI 반도체 경쟁력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실적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설비 투자 계획도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HBM 수요가 늘어난다고 생산시설을 지나치게 빠르게 확대하면 나중에 공급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된 고객 주문에 맞춰 투자하는지, 기대만 보고 먼저 투자하는지가 중요해요. 삼성전자는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과 생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장점입니다. 다만 돈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것과 그 돈으로 높은 수익을 만드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투자 이후 가동률과 고객 주문이 따라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HBM과 파운드리 고객은 결국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유지해야 반도체 주문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AI 산업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 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AI 서비스에서 충분한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 서비스 매출이 늘고 설비 투자 계획까지 상향된다면 삼성전자에는 좋은 변화입니다. 브로드컴을 통한 맞춤형 가속기 주문도 커질 수 있고요. HBM과 파운드리, 패키징이 동시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이제 내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반등이 하루짜리였는지 새로운 매수세의 시작이었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장 초반에 높게 출발하는 것보다 그 상승을 끝까지 지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는 매도하려는 물량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그 구간을 다시 넘어선 뒤에도 밀리지 않는다면 매물을 받아낼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장 초반만 강하고 오후에 힘을 잃으면 아직 단기 차익 실현이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을 볼 때는 선물과 현물을 나눠보세요. 선물만 사는 건 코스피의 짧은 반등을 노리는 거래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추세가 달라지려면 현물 시장에서 실제 주식을 사들이는 움직임이 며칠간 이어져야 합니다.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온 시간보다 빠져나가는 시간을 봐야 합니다. 오전에 매수가 잡혔다가 오후에 모두 사라지면 단기 거래에 가깝습니다. 동시 호가까지 물량이 남아야 다음 날로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중요합니다. 별다른 거래 없이 올라오는 움직임은 위에서 매물이 나오면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가 활발한데도 상승을 유지한다면 기다리던 매도 물량을 실제로 받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셔도 안 됩니다.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 패키징, 기판주가 함께 움직이는지 봐야 해요. 반도체 전체로 돈이 퍼져야 삼성전자의 반등도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이번 브로드컴 협력은 메모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까지 연결
연결돼 있으니까요. 관련 장비와 소재, 기판 기업으로 관심이 확산된다면 시장이 이번 뉴스를 실제 공급망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온 다음 날에는 반응도 잘 봐야 합니다. 추가 뉴스가 없어도 매수세가 이어지면 시장이 내용을 다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새로운 악재가 없는데도 바로 힘을 잃는다면 기대했던 자금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내일 올라간다고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 현물과 거래 대금, 반도체 업종의 확산이 함께 나타나는지 먼저 보세요. 이 조건이 맞아야 오늘의 반등이 다음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다시 물량을 내놓고 반도체 관련주까지 약해진다면 추가 매수는 늦추는 편이 낫습니다. 좋은 회사라는 생각과 지금 당장 사야 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기다리는 것도 분명한 대응입니다. 보유 비중이 크지 않고 오래 가져갈 계획인 분들은 이번 확정 실적까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움직임보다 HBM과 파운드리의 변화가 더 중요한 분들이니까요. 다만 실적 발표 전에 갑자기 비중을 크게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기업 전망이 좋아도 한 종목에 자금이 몰리면 자금 변동이 계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 현금을 확보해두면 예상과 다른 상황에서도 판단할 여유가 생깁니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한 뒤 오랫동안 기다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계좌를 열 때마다 그때 왜 샀을까 생각하고요. 조금 오르면 본전이 올 것 같다가 다시 밀리면 자신을 탓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무조건 틀렸던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이 회복될 거라는 판단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이 예상보다 느리게 움직였고 그 시간을 견디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던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과거의 매수를 계속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가져갈 이유가 실제로 생기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브로드컴 협력이 구체적인 주문으로 바뀌고 HBM과 파운드리가 함께 개선된다면 기다림의 근거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계약과 출하가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회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믿는 것과 확인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는 분들은 오늘 반등을 놓쳤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실적 발표 뒤 내용을 확인하고 나눠서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금 덜 오를 때 사더라도 왜 사는지 알고 움직이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레버리지나 신용을 사용한 분들은 실적 발표 전 위험을 줄여놓는 게 좋습니다. 방향을 맞춰도 발표 직후의 급격한 변동을 버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믿는 것과 무리한 자금을 사용하는 건 구분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 삼성전자는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다시 모아가야 하는지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답은 없습니다. 매 수가가 다르고요.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릅니다. 남아있는 현금과 감당할 수 있는 손실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지 어려운 분들은 영상 아래 보유 종목 무료 진단을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한 종목에 자금이 지나치게 몰려있지는 않은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부터 비중을 살펴야 하는지를 내 계좌 기준으로 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과 빅테크 기업의 발표가 이어집니다. HBM 출하와 파운드리 수주, 외국인 수급도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매일 혼자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와 반도체 안에서 움직이는 자금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먼저 전달하는 곳은 아닙니다. 어떤 뉴스에 실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 움직임이 어디까지 확산되는지를 빠르게 살펴보는 곳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보다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늦게 알아차려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사 한 줄을 읽는 것보다 그 뒤에 외국인 현물과 거래 대금이 붙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올해처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자주 발동하는 시기에는 시장이 흔들렸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거래가 정상화된 뒤 어느 종목으로 돈이 돌아오는지 빠르게 확인해야 뒤늦게 따라가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뿐 아니라 장비, 패키징, 기판과 전력 기반 시설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어느 경로로 퍼지는지
되는지 알면 삼성전자만 보는 것보다 시장의 변화를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링크를 누른 뒤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신청을 마치면 준비된 자료는 무료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칭 계정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먼저 연락해오는 계정은 믿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흔들림을 이겨내고 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과의 협력은 HBM뿐 아니라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을 함께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2천억 달러라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업무 협약이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는지, HBM4의 출하와 수율이 안정되는지, 파운드리 가동률과 고객사가 늘어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7월 30일 확정 실적에서는 영업이익의 크기보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세요. 범용 메모리 가격 덕분에 번 돈인지, HBM과 기업용 SSD, 파운드리 개선이 함께 만든 이익인지에 따라 다음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일은 장 초반 움직임보다 외국인 현물 매수와 거래 대금, 반도체 업종의 확산을 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오면 오늘의 반등이 하루짜리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 판단은 분명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흔들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컴 협력이 실제 계약으로 구체화되고 고부가 반도체의 이익 기여가 드러난다면 중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직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전부 헛된 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이 의미 있으려면 이제부터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달라지는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매수 시점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보고 기다릴지, 어떤 변화가 나오면 대응할지는 지금부터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반등이 잠깐의 위로로 끝날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지는 결국 실제 계약과 실적,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돈이 보여줄 겁니다.